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이 썸네일은 지난 일요일에 올린 영상이죠. 선거 부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더 카르텔을 2024년 4.10 총선과 연관지어 각색해 만들었고 그 편집 영상은 하루 만에 2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이 4월 30일 새벽 유튜브에 의해 강제로 삭제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튜브가 영상을 삭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본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일이 발생하면 업로드, 게시, 라이브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영상에 대해 이른바 노란 딱지를 받는 경우는 있어도 유튜브가 영상을 강제로 삭제하며 경고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당 영상은 총선에서 발생했던 객관적인 팩트를 편집하고 각색해서 게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측이 보내온 사유는 선거 부정을 다룬 영상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구글의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 영상의 콘텐츠는 투표 시간, 장소, 수단, 요건에 관해 유권자나 참가자를 오도하도록 하는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방해할 수 있는 허위 주장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상은 팩트를 게시했을 뿐 잘못된 허위 정보를 게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사실과 기존의 뉴스를 각색해서 배치했을 뿐입니다. 만약 영상이 허위라면 선거 자체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방해한다는 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영상을 다시 볼 수 없냐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과 연관지은 각색 부분은 볼 수 없지만 원본 영상은 제작사인 틀미디어 유튜브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틀미디어를 치시고 틀미디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시간 30분 분량의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4월 총선과 연관지어 각색한 편집 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경우 채널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업로드할 수 없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을 겪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독립적인 언론사를 만들자. 이번 유튜브 영상 삭제 및 경고를 볼 때 우리가 언론사를 만들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언론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다.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매체가 꼭 필요하다. 제가 각색 영상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도 우리가 언론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삭제 사태처럼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으니까요. 알리고 싶은 것을 알릴 수도 없습니다. 기성 언론은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전혀 다루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나가지만 이번 영상 삭제와 경고에서 알 수 있듯이 유튜브라는 매체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납득할 순 없어요. 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언론사 설립을 제안하며 그 뜻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과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유지성 미디어라는 이름의 밴드인데요. 지난 금요일 저녁 언론사 설립 제안 영상을 올린 후 지금까지 770명의 여러분이 모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여러분 1000명이 모이면 언론사 설립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유의 가치, 시장경제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전파하는 언론사를 만드는데 함께하실 여러분께서는 댓글에 제일 처음에 있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보고 밴드에 들어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밴드 채팅방에서 보수 언론에 이야기하다 결국 포기하였다는 회원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론지형은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어제도 채팅방에서 이런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무효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30건의 기사가 나왔지만 보수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이야기하면 단 한 건의 기사도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보수 진영의 언론 통로 역시 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보수라는 말을 쓰기보다 자유라는 말을 쓰고 보수 진영이라고 말하기보다 자유 진영이라는 말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언론사는 자유 진영의 언론사다.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좌파에서는 평등을 앞세우지만 우리는 자유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수호자, 화폐경제학의 거장인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에 앞서 평등을 주장하면 자유와 평등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다. 밀턴 프리드먼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과적 평등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평등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이 힘을 사용해 강제로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분배하므로 여러분의 자유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학교 점수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0점 맞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은 아이는 5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점 받은 아이의 점수에서 강제로 25점을 빼앗아 공부를 하지 않아 50점 맞은 아이에게 그 25점을 줍시다. 그럼 모두 75점으로 평등해지죠. 여러분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경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투자해서 벌은 돈을 국가가 세금으로 빼앗아서 1인당 25만 원씩 주자고 말합니다.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을 주자는 겁니다. 이 돈을 주기 위해서는 13조 원이 필요하고 이재명은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만들자고 합니다. 국채 발행이란 게 뭔가요? 빚이죠.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의 빚은 누가 갚나요? 여러분으로부터 세금을 뜯어서 갚는 겁니다. 이 돈은 바로 청년 여러분이 앞으로 낼 세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강제로 뜯어가는 도둑놈이 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천사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근로소득세를 뜯어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뜯어내며 부동산 세금을 뜯어낼 뿐만 아니라 세금에 준하는 각종 부담금을 강제로 뜯어내서 정부의 빚을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 평등을 얻기 위해 여러분으로부터 돈을 빼앗는 힘을 강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국가가 말이죠. 정부의 모든 지출과 정부가 하는 일에 들어가는 돈, 국회의원들, 즉 정치인들의 월급과 각종 특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으로부터 강제로 뜯어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여러분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법을 통해 세금을 뜯어가기 때문에 정치는 바로 여러분의 돈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금 25만 원을 감세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세를 하면 그만큼의 수입이 늘어나니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은 감세로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가의 세금 수입이 오히려 더 늘어나죠. 그래서 레이건 정부는 세금을 크게 감면했지만 세금 수입은 오히려 19%가 증가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감세를 말하나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정치인이 누가 있나요?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말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돈을 나눠주며 심지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도 안심소득이라는 말로 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런 소득 시리즈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원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합니다. 이 세금이 어디서 나오나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강제로 털어서 나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세금의 형태로 돈을 뜯어가서 그걸 선심 쓰듯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받은 점수를 뜯어가면 어느 누구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정치인들의 현금 나눠주기를 앞다퉈 보도하죠. 지금 시기 어떤 언론이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 언론사를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 언론사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기자가 되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제한 없이 기사로 보도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우리의 힘으로 여론을 만들고 확산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해줄 정치인과 스피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좌파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2000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같은 좌파 시민 참여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확산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이재명이 그걸 자신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언론이 없다고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자유시장 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언론사를 직접 만들어 우리의 힘으로 여론을 만들자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평등을 앞세우면 자유도 평등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인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죠? 정부 지출의 무려 73%를 무상복지에 쏟아부어 정금복지를 뿌리며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998년에 집권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기본소득,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등 무상복지 패키지를 내세웠죠. 청년들에게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마약을 주입했고 국가에서 돈을 나눠주니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해서 사회 공공시설이 무너졌죠. 선생님들이 일을 하지 않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치안이 무너졌죠. 기업에게 계속 돈을 뜯어내고 나아가 기업을 국유화시키니 기업은 모두 외국으로 탈출해 이전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돈을 뿌리면서 발생한 막대한 국가의 채무로 인해 국가의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그럼에도 차베스의 무상복지 정책을 이어받은 마두로가 등장해서 대통령이 되었죠.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요?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리겠다는 무상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의 표를 매수한 겁니다.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니 나라는 가난해지고 국민들은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국민들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고 거지들이 거리에 넘쳐납니다. 국민들은 쓰레기를 뒤져 끼니를 해결하죠. 경제가 마비되니 국민들에게 뜯어낼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자 돈을 윤정기로 찍어내서 뿌립니다. 돈을 살포하면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한 달 월급을 받아서 두부 한 모를 간신히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평등을 위해 무상으로 돈이 뿌려져 발생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자유도 평등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국민들은 희망을 상실해 거리를 배회하며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습니다. 전 국민들의 체중이 10kg 이상 빠지고 영양실조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국가의 자살입니다. 평등은커녕 자유와 번영을 생각할 수조차 없죠.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을 실제로 실험했습니다.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조건 없이 매달 약 71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업률이 늘어나기는커녕 근로이용만 상실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실패라고 판단, 2년 만에 실험을 접게 되죠.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제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무려 월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법안이었죠. 하지만 스위스 국민들은 현명했습니다. 77%가 반대하며 기본소득을 폐기합니다. 기본소득을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려야 하고 돈을 받는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현금 소득을 지급하자며 국가를 자살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살포하자는 정치인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채팅방에서 한 회원님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유지성은 경제 채널이지만 여러분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만들자고 호소하고 함께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국민 모두가 부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꽃피고 경쟁이 장려되며 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롤모델이 되고 대금을 내는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바랍니다. 저 혼자 유튜브를 하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언론사를 만들어 그런 세상을 향한 스피커를 더 크게 키워보자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과 우파 시민들의 목소리가 트위터에서 차단당하고 언론에서 외면당하자 소셜미디어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게 트루스 소셜이죠. 좌파 언론 오마이뉴스는
2000년에 만들어질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5년 만에 소프트뱅크에서 110억 원을 투자받으며 기업 가치가 10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우리도 만들어 봅시다. 자유진영의 독립 언론사를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자유지성 미디어라는 밴드를 만들어 커뮤니티를 먼저 구성하고 함께 할 것을 여러분께 제안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사를 만들기 위한 자체 펀딩을 할 것이고 후원자를 모을 것입니다. 통제와 규제로부터의 자유는 재정적인 독립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언론은 자유로운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파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콘텐츠를 우리가 직접 생산해 기사로 내보냅니다. 참여하는 이들,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언론사의 가치는 높아지고 힘과 영향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부와 번영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커뮤니티가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자유지성 미디어로 제안드린 밴드 모임이 될 것입니다. 1000명이 모이면 곧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 지역 모임으로 분화하고 모임을 통해 창간호를 위한 기사를 토의하며 정보도 수집하고 각자가 공부해온 투자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독서 스터디나 경제 세미나도 기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언론사 설립을 위한 법인 설립과 홈페이지 플랫폼, 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77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까지 23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힘을 가지기 위한 진리를 기억합시다.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뭉치는 것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님은 72년 전 절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로 뭉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선 밴드로 뭉쳐 자유진영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새로운 자유진영 언론의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밴드에서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